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자세로 잘 돌봐야 하는데 자신의 자녀를, 내 자녀라고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죠? 미혼 부는 네. 자기 아이를 친권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극복하신 분입니다. 네, 미혼부로 딸 사랑이를 당당하게 키우고 계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소개에서도 들었지만 네. 미혼부는 이제 그러니까 미혼모는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데 네. 미혼부는 내 아이로 출생신고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김재환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미혼부라서 이제 이 가정을 알게 되신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등록법이 만들어지면서 네. 그 현행 법상에 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로, 그러니까 아직 혼인을 못한 채로 아이를 먼저 낳게 되면 네. 엄마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 법에 걸려서 아빠들은 이제 혼자서는 출생 신고를 하는 그 방법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죠. 그럼 뭐 미혼부로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방법이 그 아기가 소송을 통해서, 이게 아빠가 하는 소송이 아니라 아기가 하는 소송이에요. 아기가 어떻게 아빠는 그 소송의 대리인일 뿐이고, 그래서 야. 그 갓난아기가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주민번호와 뭐 기본권 이거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세상에 태어나면 너무 처음부터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재환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미혼부로 이렇게 홀로 아이를 키워 오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네네. 예, 우리 사랑이의 아빠로서 어떻게 이제 사랑이를 얻게 됐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도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네. 결혼 전제하에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제 같이 살게 됐죠. 네. 같이 살게 되면서 좀 계획보다 뭐 그런 미리 둘이 얘기했던 것보다 일찍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네네. 아이가 일찍 생기게 됐고, 또 때마침 제가 하던 일들이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네. 뭐 거의 망하다시피 했었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이 아기 엄마한테는 큰 그 부담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임신 사실을 알고 이렇게 그 우울증을 좀 크게 얻으셨던 것 같고, 네. 사람이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 마음적으로. 그래서 저도 마음이 각박하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잘 그거를 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분한테 믿음을 잘 주고 이렇게 잘 지켜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또 많이 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중에 잠시 저를 또 떠나셨었고, 예. 그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또 저 살던 데로 오셨었고, 그러고 또 그런데도 좀 많이 힘드셨는지 결국에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떠나가셨죠. 저랑 아이만 남겨놓고. 그럼 이제 엄마는 떠나갔고 네, 두 분만 이제 남게 됐어요. 네, 일단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또 누가 돌봐주고 뭐 여러 가지 환경상 아빠와 딸아이 둘만 남겨진 모습이 일단 걱정이 돼요. 상상만 해도. 네.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처음에는요, 이제 제가 기존에는 저 스스로가 너무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고, 네. 제가 되게 오만방자했었어요. 네. 내가 뭐 이 작은 애기 하나 내가 뭐 책임 못 지겠어, 감당 못 하겠어. 예. 내가 뭐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이 아이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얘 키울 수 있어. 이런 좀 오기 같은 것도 있었고, 예. 예. 그래, 아이가 조금 크면은 뭐 그때 되면 내가 또 돈 잘 벌고 있을 테니까 뭐 아이랑 더 좋은 데 가겠지, 막 이런 희망적인 상상만 하면서 네, 네, 네.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뭐부터 할까? 출생신고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출생신고 방법은 하고 예.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상황이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아예 막혀 있다 그러고, 야. 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다 찾아가 봤는데 다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저희는. 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미혼 모는 되는데 왜 미혼 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예 그렇게 안 되게끔 법을 만들었다고 해버리니까 더 황당했고. 법령이 바뀐 거라고 하죠. 네. 그죠? 원래는 됐었는데. 원래는 됐었어요. 아, 원래는 정말 됐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이 사람의 아이가 맞다. 이 사람과 같이 살던 분이 이 아이를 놔두고 갔다라는 게 맞으면 뭐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그 인후보증인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 2분, 3분만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24시간 이 아이를 지켜야 될 사람이 저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돌봄 못 가잖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아무것도 안 이용을 할 돼요. 수가 없잖아요. 예. 또 부모님 부모 형제와도 아주 그 상황 자체가 극심한 갈등에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조차 네가 먼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한 다음에 아이를 다시 되찾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또 저희 또 부모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이 약간 독설에 가까우신 좀 말이 세신 분들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그 말 자체가 듣기 싫고 아. 엄마 사랑도 못 받는 아이가 아빠가 돈을 핑계로 물질을 핑계로 어딘가에 맡겨놓고 지는 또 지대로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었고 예.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뭐 당장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신용대출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다른 뭐 또 카드도 있었을 거고 하니까 이제 막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돈을 당장 수입은 이제 끊긴 상태고 예. 또 아이 낳기 한동안은 아예 돈이 없이 지나던 시절이었으니 넉넉치 않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다 팔기 시작했어요. 아, 가진 걸 다. 예, 그 뭐 아이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 마련하려고 중고차도 팔았었고, 뭐 이제 TV, 노트북 뭐 이렇게 돈 될 만한 걸 일단 다 팔았고요. 팔았어요. 예. 또 당시에는 그 핸드폰을 개통하면은 지원금을 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랬죠. 네, 지원금으로. 맞아요. 핸드폰 3사를 다 개통해서 다 지원금을 갖고 예. 그 핸드폰들은 새 폰이니까 네. 그 폰마저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현금을 확보했었어요. 그럼 빚만 남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2달을 버텼는데 버티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너 되돌아오죠. 신용을 지킬래, 아이랑 생활비를 지킬래 이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5분도 고민 안 했어요. 신용을 포기해야지 하고 돈을 못 갖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를 지키고. 집은 어떤 곳에서 사셨어요? 그때는 그냥 그 단칸방에 그 원룸 네. 단칸방에 살았을 때인데 네. 그 집도 고정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뭐 있잖아요. 월세도 못 내고 관리비도 네. 못 내면서 점점 그 보증금이 까여 나간 거죠. 네. 근데 보증금이 비싼 집도 아니었어요. 뭐 보증금도 한 그 200~300만 원짜리였으니까 금방 떨어지죠, 그게. 뭐 주말 중간에 뭐 관리비 안 낸다고 수도를 잠그고 가세요. 그러면 또 어떡해. 제가 나와서 또 몰래 수도를 또 밸브를 틀어요. 네. 애는 쉽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는 쉽게 해야 되잖아. 뭐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그 이제 월세방마저도 잃은 거죠. 이게 또 뭐 주인분이 모질어서 저를 뭐 내쫓았다기보다는 네. 뭐 주인도 본인이 봐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봐주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를 내보내신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속에서 점점 제가 너무 무력하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그 오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빠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얘를 키우겠다라고 한 게 정말 잘못된 건가? 막 그때 이제 제 주변에 뭐 네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 남자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 돈 벌어놓고 그 다음에 아이 다시 만나? 막 이런 말들이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나는 너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서 저도 서서히 미쳐갔던 것 같아요. 제 그 증상은 아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너무 예쁘고 좋은 너무 거예요. 예쁘죠. 네, 그 얘만 바라보면 그 뭐 경제적인 상황, 저 망한 거, 신용불량된 거, 뭐 또 월세 못 내고 있는 거, 뭐 공과금 고지서 막 쌓여 있는 거 이런 게 까맣게 잊어지고
그냥 걔만 보이는 거예요. 아, 얘만 천사네, 보이고 천사. 너무 이뻐갖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뭐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지. 막 이런 존재를 처음 만나본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너무 마냥 좋다가 이 아이가 딱 눈 감고 잠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현실이 몰려오는 현실이지. 그냥 뭐지 뭐 다른 뭐 이런 현실을 생각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흐르는 거예요. 물론 눈물부터 막 흐르는데 처음에는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막 엉엉거리고 막 꺽꺽거리고 그러고 우는데 그 울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기가 눈을 뜨고 말짱말짱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네, 제가 아이를 지킨 게 아니라 얘가 저를 지켜준 거고 얘 때문에 제가 삶을 버텼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 정말 한 20군데가 넘게 그러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고 예. 그중에 한 10군데는 정말 뭐 반나절이라도 일해보고 하루라도 일을 해봤었어요. 네, 뭐 네. 어디 양말 스타킹 만드는 회사 네. 창고에서도 그렇게 반나절 일해보고 반드시 일할 동안 그럼 아이도 같이 가서 그쵸 옆에 이제 놓고. 아기 그 유모차 거기에 재워놓고 하고 정말 먼지가 많이 나르긴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그 뭐 그 애기 그 거즈 네. 좀 큰 천 있잖아요. 예, 예. 덮어놓고 그 면천으로 이렇게 유모차 덮어놓고 그러다 보면 또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정말 자기가 진짜 아기가 병날까봐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멘트도 그랬었어요. 다른 분들 주시는 인건비보다 적게 달라고. 네, 덜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일만 시켜달라고 이러고 다녔는데 이제 뭐 신용불량까지 됐으니까 통장 사용도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기는 데리고 오겠다 그러지 거기다 대고 통장은 못 쓴다고 그러지 누가 사와 일을 주냐고요 이런 상황이. 아니 어땠어요? 그냥 이 아이와 그 방 한 칸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 통장도 안 되고 신용불량자의 경제적인 어려움, 뭐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뭐 분유통에 분유가 딱 한 스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잠들어 있는데 분유통에 분유가 한 스푼이 남아 있고 기저귀가 4장 남아 있더라고요. 하루치 정도. 하루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니까 얘가 눈을 하루도 더 그치. 모자르죠. 눈을 뜨면 밥을 달라고 할 텐데 얘한테는 분유가 4스푼이 필요한데 한 스푼만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를 물을 타 먹여야 되나? 좀 이렇게 분유를 흐리게 해줘야 되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막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얘를 살리려면 얘를 지키려면 내가 얘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나랑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아, 이러다가 이 아이가 아프면 내가 병원을 데려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세상이 무서워지니까 또다시 누구한테 전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도둑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절도가. 분유를 훔쳐야겠다. 기저귀는 뭐 그냥 기저귀 안 입히고 애기가 오줌 싸고 똥 싸면 내가 바로바로 닦으면 되니까 기저귀는 놔두더라도 분유라도 훔쳐야겠다. 문득 옛날에 몇 년 전에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너무 생활고가 힘들어서 분유를 훔쳤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붙잡혔는데 그 너무 심한 생활고라는 거를 다 알게 돼서는 선처받고 막 도움받았던 게 떠올라서 그래? 나도 그럼 비슷한 상황이니까 나도 그러면 뭐 이렇게 당장 감옥 가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 내 새끼 살리자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막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주섬주섬 잠든 애기 조심조심 유모차에 태우고 뭐 이제 그 기저귀 가방 막 다 챙기고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득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그 애기 엄마는 애기랑 엄마가 아, 그렇죠. 친권 관계, 가족 관계가 형성돼 있잖아. 아, 그러네요. 나는 없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 아기는 보호시설로 갈 것이고 나는 유치장 들어가겠네. 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절도를 포기를 했죠. 빠르게 포기를 하고. 네.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그래서 그 상황에 뭐 하려고 살아요? 그러니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거저거 많이 배우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군 생활도 오래 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다라고 자부해왔던 나도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이 조그만한 애기한테는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막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예. 그냥 우리 둘이 죽어서 내가 그럼 죽으면 둘 다 뭐 귀신이 되든 영혼이 되든 간에 그럼 그 상태로 아빠와 딸로서 내가 그 사후세계에서 내가 아빠 노릇을 하면 되지. 거기서 우리들이 행복하면 되지 막.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들이 가끔 보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비난을 안 해요. 아. 못 하겠어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세상은 가려면 지 혼자 가지 왜 저 네. 어린 것들을 저렇게 몹쓸 짓을 하고 같이 데리고 가냐라고 막 손가락질 하지만 하시지만 정작 그 상황까지 가보시면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네. 거 맞고 그런데 마냥 비난보다는 그쵸 오죽했어요.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 애기들한테 특히나 더. 죽어서라도 내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네요. 네. 세상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 후로 어떻게 그래서 하셨어요? 이제 죽을래도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죽기 전에 저 그때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뭐 2끼 3끼만 먹고 살던 때거든요. 뭐 돈이 없어서도 줬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요. 일로 뭐가 안 넘어가거든요. 물조차 삼키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저도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하고 제 딸은 맨날 그거 있잖아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분유 외관이 찌그러져 있으면 추가 할인이 붙어요. 종류에 상관없이 그런 거를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브랜드의 한 메이크업만 계속 쭉 먹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찌그러진 거를 먹이는 거예요. 네. 그거 없으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늘 그 분유 진열 때 보면 되게 비싼 프리미엄 분유, 막 사냥 분유 이런 게 그거 한번 먹이고 싶어갖고 그럼 그 분유 사서 우리에게 그 분유 좀 먹여보자. 그리고 그런 돈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국어밖에 없더라고요. 국어를 하는데 그것도 참 별걸 제가 되게 성격이 까다롭나 봐요. 별걸 다 따지더라고요. 이거를 그 모습조차도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아기한테 국어라는 아빠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잠들었을 때 바로 그냥 그 사람 많은 데서 30분만 서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30분 동안에 그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저한테 욕을 하면서 5천 원을 주고 가신 분도 계시고 아기랑 같이 나와서 네, 힘내라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요.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디로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때는 강남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 사람들 많이 처음에. 모이는 곳에. 근데 그 5만 원이란 돈이요. 그게 일주일치 생활비거든요. 분유 한 통을 살 수 있고 제일 저렴한 기저귀를 살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돈만 원 이상 남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돈만 원 정도가. 사람이 또
간사했던 건지 그거를 봤더니 한 일주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갖고 일자리를 한번 더 알아볼까라는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못 구하면 그때 이제 죽자. 그래도 어쨌든 그 일주일은 애기랑 나랑 그래도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서 또 죽음을 조건을 달고 또 그 일주일을 버티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구걸을 하게 되고 또 똑같아요. 또 한 30분 서 있으면 또 비슷한 금액이 들어왔고 그렇게 한 3번째 되니까 그때는 교대 앞에였거든요. 네. 저 멀리서 경찰 2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딱 봐도 나한테 오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유모차를 돌려서 이제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막 10분밖에 안 됐는데 네. 돈이고 뭐고 저 경찰이 이제 나 잡으러 온 줄 알고 우리 애기 어디 딴 데 보낼 것 같아 갖고 돌아섰는데 막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빠른 걸음으로 뛰지도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유모차 끌고 가는데 경찰분이 제 어깨를 잡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잡으셨는데 경찰 말 듣기도 전에 죄송해요 저 이제 들어가려고요. 저 지금 애기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 갈게요 막 이러는데 잠깐 기다려보래요. 아니 미안하다고 하는데 막 제가 울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우리나라 법상 1인 시위는 언제 어디서든 아무 데서 아무 시간대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추우니까 그게 아기가 걱정되는지 신고가 들어왔어요. 정말 조금 그 아기도 있고 하시니까 오늘은 들어가셨다가 좀 더 날 좋은 날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강남역에서 계실 때 그 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해서 네. 방송을 탔었죠. 저도 그 방송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교복 입은 여학생이 와서 예. 아저씨 저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야 얼굴은 안 나오게 찍어 상관없다 그냥 맘대로 해라. 그때가 뭐냐면 1인 시위 하다가 이제 애기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벤치에 앉아서 애기 이렇게 우유 먹이고. 분유 그 유모차 그 커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분유를 먹이고 있는 딱 이런 자세였을 거예요. 이러고 네, 있었던 네. 거였거든요. 이 문구랑 제 분유 예. 먹이는 이 전체적인 모습만 그 사진을 네. 찍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사진이 막 그 뭐 SNS에 떠들었대요. 네네. 그게 떠돌고 막 그 말로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오고 갔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막 저거 애기 앞세워서 뭐 하는 짓이냐부터 해서 아. 저를 비난하는 말들이 있고. 또 많았고 또 뭐 좋게 보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관심을 갖고 예. 저를 열심히 수소문해서 찾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구비를 하고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을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러 법률구조공단을 가려고 딱 갔더니 그 법률구조공단 앞에 그 촬영팀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섭외를 하신 거예요 저를. 이제 2시간을 붙잡고 설득을 하시는데. 촬영하겠다고. 네, 촬영 좀. 처음에 싫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저의 그런 상황이 알려지는 것도 싫었고. 싫지. 하지만 게- 그래도 상황은 싫지만 분명히 플랜카드를 걸고 네. 이런 상황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네. 세상에 외치는 거라면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아마 설득을 이렇게 하신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했겠죠? 설득을? 그거랑 가장 저를 크게 움직였던 건 우리가 같이 이 카메라가 따라가면 소송이 그게 도움이 유리하다. 된다. 그렇죠. 이 유리하다. 말이 그렇죠, 그렇죠. 이 말에 그냥 그럼 할게요. 이미 나도 뭐 그때는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물건이 있으면 네. 그거를 내 마음에서 꺼내서 뭐 시장에다 내다 팔아도 그 누구도 그 10원짜리 한 장 주고 사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게 내 자존심이다.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네. 떨어져 있었군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어요? 저는 정말 멍청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었고 네. 예수님 계시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예. 그분들을 정말 깊이 믿었던 시절도 있었고 제가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데도 있었고 근데 예. 악마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아무도 나 건들지 마라.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나랑 내 아이 방해만 말고 건들지만 말아라. 다 필요 없다. 약간 이거였어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너무 정말 어리석었죠. 6개월 만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출생신고가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의 아주 절체절명의 네. 순간에 그런 도움으로 예. 출생신고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해남 지역의 어떤 애기 아빠가 네. 방송국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예. 자기도 저랑 비슷한 사정인데 자기 아이도 제 딸이랑 개월수가 비슷한데 출생신고 못 하고 있는데 예. 제가 했다라고 하니까 그 방법 좀 알려달래요. 예. 예. 이게 전화상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만나야 돼요. 했더니 그 해남에서 서울까지 한번 오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게 뺑뺑이를 돌았어요. 뭐 지역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예. 이 지역에서는 아예 방법도 못 찾았고 뭐 2번째, 3번째 간 법률구조공단에서 하필이면 그 법률구조공단 직원분이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기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눈에 밟혀서 본인이 낮에 주간에는 상담 업무를 하고 상담 업무가 끝난 시간에 밤에 퇴근 안 하시고 판례만 찾으셨대요. 그래서 거의 2박 3일을 판례만 찾으시다가 찾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방법이 있다고 연락이 오셨던 거고. 근데 보통 그것도 그렇게도 일반 안 전화로 해주죠. 전화를 하시니까 난 또 예. 채권 출신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아버렸죠. 근데 이 직원분이 거기서 포기 안 하시고 저한테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를 남기신 거예요. 강공소에 계신 분들이 개인 핸드폰으로 민원인한테 하죠. 연락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뭐 하여튼 그런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이 그쪽 지역에서 안 됐다라는 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네.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고시원, 그 당시에는 또 제가 고시원 살 때였거든요. 네. 우리 고시원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니까 제가 고시원 사장님한테 부탁드릴 테니까 우리 옆방으로 주소 이전을 하세요. 그래서 제 옆방에다 그 고시원 옆방에다 주소 이전을 해서 예. 제가 했던 가정법원과 제가 했던 구청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도와주려고 네. 한 거죠. 똑같은 해봤던 기관이고 예, 예. 제가 똑같은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데 예. 그 2달 사이에 담당자가 다 바뀌어 계신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인데. 아니 왜 아니죠. 그 안 2달 되죠, 사이에 이제. 처음부터가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예.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할 때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절망을 해서 세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다가 멈춰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날 저녁에 애기 다 재우고 뭐 씻기고 청소하고 재우고 난 다음에 너무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 잠든 애기 바라보고 야 우리는 운이 좋았다. 야 이게 정말 운이 좋았네. 이걸 생각한 시작이 가만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네. 예.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노력이 해서 된 게 아니라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 막 그 어려울 때 막 저 일 주신 분들, 그 예.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 뭐 법률구조공단 직원분, 김혜리 씨. 김혜리 씨, 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그 순간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언제든 삶의 끈을 놔버려도 그렇죠. 되는 상황에 막 그 순간순간들 심지어는 저 그 1인 시위 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렇죠. 올려보내 주신 거며 그 모든 게 제 능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건 운도 아니라 내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또 울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왔군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지칠 때까지, 동틀 때까지 뭐 정말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이 세 마디만 계속 반복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의 생활은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일단은 제가 아이를 기르는 거에 대한 되게 안심함이 생겼어요. 아, 그렇죠. 제일 큰 평안함이죠. 평안함. 예. 네, 그게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얘를 제가 혼자 키우는 거였잖아요. 네. 얘를 내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그것만큼은 진짜 함께 길러주시는구나. 아니면 그분이 길러주시는데 그냥 나는 도구일 뿐이구나. 뭐 이런 생각에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네, 대표를 맡고 계세요. 어떻게 이 곳을 설립하게 되셨어요? 어느 뉴스 전문 채널을 봤는데 뭐 그 20대 남성과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죽은 채 발견이 된 거예요. 딱 꽂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막 소리를 키워서 듣게 되고 제가 그때 당시 그 이해한 내용으로는 그 20대 남성이 먼저 죽고 아기는 뒤에 굶어 죽었더라고요. 그 20대 남성 지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 전부터 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애기 아빠들이 참 어렵게 저를 찾았다는 말을 꼭 했었거든요. 예. 저 찾기 어려웠다고. 저 아빠가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내 전화번호를 알았으면 그렇죠. 그치, 지병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 애기는 안 죽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한 번도 못 본 애기인데 얼굴도 모르는데 그 애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애기한테.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네. 나까짓게 뭐라고. 역할이 생겼네요. 뭐 자존심이 10원짜리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네. 또다시 그렇게 또 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를 얼마나 또 알려지는 게 뭐 그게 뭐가 문제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네. 찾을 수 있는 단체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 예. 여기 제 연락처를 해놓을 수 있는 그게 네네. 그것만 만들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한부모 관련된 단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사단법인 되고 재단법인 되고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로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해야 되겠다. 네, 같은 환경에 있는 남자들이 네. 예. 남자들이 아니 저는 정말 순수하게 아빠들은 고생해도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애기들 아이들, 예. 얘네들만 그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네. 제가 그런 일을 해도 되겠냐. 예.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된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여가부 장관한테 연락이 온 거였고 막 그거 관련해서 뭐 표창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멍석이 막 깔려지는 거예요. 네네네. 저절로 진행이 되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그걸 만들어 놨더니 그렇게 1년에 서너 명이던 애기 아빠의 연락이 얼마나 와요? 지금 그 코로나 2019년 제가 4월에 기준. 만들었거든요. 예, 예. 2019년 4월부터 이번 달을 기준으로 20명이 넘어갔어요. 출생신고 소송만 도와준 애기들이. 그 밖에 뭐 다른 도움과 지원을 해준 집은 예. 더 많고 예. 순수하게 출생신고 소송만 해줘야 되는 애기들이 지금 23명째가 되고 있어요. 아유, 훌륭한 일 하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기들 만나러 가면 같이 애기 아빠랑 같이 울었어요. 네. 너무 안쓰럽고 그럼요.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예전에 제 나름 예전 예전의 모습이 생각나고 떠오르잖아요. 네. 심지어는 막 이 아빠 나 가고 난 다음에 자살할까봐 막 그거 단돌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전혀 불쌍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하나님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이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네. 그 말씀을 했잖아요. 이 애기 내가 혼자 키우는 거 아니라고. 음. 그래서 그 아기한테 뭐 그 아빠의 종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기한테 그 말을 해줘요. 귀에다 대고 제가 한 번씩 안아주고 젖도 먹이니까 너는 전혀 불쌍하지 않고 너는 누군가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의 앞날은 절대 부정적이지가 않다. 정말 희망적이고 긍정적이 너무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네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저는 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뭐 보통 애기 아빠들 만나러 가면 뭐 그 자리에서 같이 애기 아빠랑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집 앞에서 기도하거나. 왜냐하면 그 집안에 뭐 불상이라도 있고 그 뭐 닮았던 그림이라도 있으면 네, 그냥 집 앞에서 기도하고 그 집 들어가서 뭐 할 거 하고 나온 다음에 그 또 나오자마자 차 안에서 기도하고. 네. 참 그러고 보니까 제 차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고요. 아유, 정말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지금 사랑이 8살 됐어요, 올해? 예, 이제 3월부터 학교 입학해야 학교 가요? 합니다. 드디어 네. 학교 가요? 사랑이 어때요? 예? 사랑이 어떻게 어때요? 컸어요? 어떻게 컸어요? 잘 컸을 것 같아. 정말 너무 밝고요. 네. 너무 깨방정이고요. 예. 진짜요? 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여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빠한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엄마에 대한 질문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러고요. 근데 매일 밝고 매일 기분 좋고 그래요. 매일매일 신나 있어요. 아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네, 정말 너무. 그리고 크면서도 네. 엄마에 대해서 편하게 물어보게 하세요. 아, 그럼요. 이게 저는 그게 정상이에요. 예. 저는 그거를 편하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지를 진짜 뭐 한 4, 5년 전부터 고민과 아니,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그 아이가 눈치껏 네. 아마 얘기를 안 할 텐데 어렸을 때 엄마가 없었으니까. 근데 편하게 엄마 어땠었고 엄마 너무 예뻤고 또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프셨지만 너를 네. 세상의 빛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힘드셨고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마음은 정말 그렇게 먹었는데 네. 제가 먼저 말 꺼내는 용기가 아직은 네.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어려운 내용도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게 올해 제 숙제예요. 그거를 아이와 얼마나 이야기를 잘 할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딸 아이와 아빠의 대화의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할 나이가 드디어 시작이 되니까. 수희 씨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오늘 가장 감동적이었던 말이 그 네. 깨방정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랑이가 어렸을 때 아빠 옆에 계속 유모차에 있고 이럴 때 자꾸 잤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 이렇게 좀 소심하거나 이런 성향인가 했는데 깨방정으로 잘 키워주셔서 그럼요. 너무 고맙고 앞으로 사랑이와 사랑의 아버님 정말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잘 키워주셔서. 우리 정범규 씨는 어떠셨어요? 저희 아들이 8살이에요. 예. 그리고 애들이 있는 게 때로는 애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나는 참 그냥 배부른 사람이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거라는 걸 그럼요. 오늘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사실은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저는 그 요즘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세상에서 아빠들을 슈퍼맨이라 그래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막 우리 자녀를 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 그
슈퍼맨도 늘 영화를 보면 공격을 당할 때도 많고 위기가 상황이 참 끊임없이 있잖아요. 김지한 대표님도 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이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와 풍파를 싸워가며 뚫고 나갈 때 얼마나 그곳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곳곳에 엑스맨들을 숨겨 놓으시고 너 이럴 때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뭐 우리 김지한 대표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실 거라 믿어요. 우리가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엑스맨들과 약들을 숨겨 놓으셔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이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요. 혹시 언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또 사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에게도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하시는 일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